안녕하세요, 제갈량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좋아하는 ETF들을 말씀을 드렸고요. 거기 더해서 이제 오늘 영상 전에 거랑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제목처럼 제가 이제 ETF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금이나 비용, 그다음에 뭐 국내 ETF가 좋냐, 미국 ETF가 좋냐, 요것들은 추후 영상에서 제가 다룰 예정이고요. 오늘은 이제 큰 틀에서 지난번 영상처럼 큰 틀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ETF는 이제 제가 볼 때 단점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ETF만으로도 충분히 자산 늘리기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. 펀드와 같이 연금 저축,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형, IRP 등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ETF 다시 한번 볼게요. 제가 요거 이제 사실은 뭐 5개 말씀드렸는데, 저는 뭐 요거밖에 3개지가 하니까요. S&P는 좀 성과가 나스닥보다 좀 좋지는 않아서 저는 뭐 요거를 하고 있는데, 뭐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니까요. 네, 저는 요 3개를 하고 있고, 자, 혹시 이제 지금 가격이 이렇게, 요게 한 주당 가격이에요, 여러분. 한 주당 가격인데 14,000원, 91,000원, 12,000원. 그러니까 한 주에 12,000원, 요거 내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혹시 이제 올해 초 2003년 1월 또는 뭐 이게 보니까 2022년 12월 요때 그러니까 올해 초쯤에,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쯤에 ETF 가격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? 제 기억으로는 미국 테크가 제 기억으로 한 8,2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8,000원 초반. 그 다음에 나스닥 ETF가 제 기억으로 한 6만원, 62,000원? 그 정도 한 것 같아요. 얘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10,000원으로 상장이 됐죠. 최초에는 원래 10,000원으로 상장이 되니까요. 자, 지금 그럼 얼마일까요? 8,000원 했는데 지금 14,000원이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은 91,000원입니다. 예. 좀 지나갔긴 했지만, 그때를 저희가 만약에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, 만약에 활용했다면 수익률 여러분 이게 좀 보이실까요? 얘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? 거의 한 70% 이상 될 것 같아요. 나스닥 100은요,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한 50%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. 6만원에서 9만원으로 됐고요. 8,000원에서 14,000원으로 됐으니까요. 근데 다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 성과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.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위기 때 그냥 존버로 만약에 버텼으면 그냥 말 그대로 회복하는 수준일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 폭락하는 기간, 투자들이 아마 많이 떠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떠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, 이게 뭘까요?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그러니까 즉, 같은 투자 대상이라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죠. 자,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. 요게 아마 2022년 12월 이때부터 23년 1월, 이때도 한 30-40% 빠졌어요. 그때 요기. 그리고 이제 우리 ETF 가격은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하락하고 폭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 더 하는 거, 이거 쉽지 않아요. 정말 쉽지 않고,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정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경제는 또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폭락 반복을 할 겁니다. 증시의 이런 상황들을 잘 기억하시고,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, 그러니까 시장 안에 저는 늘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, 역사가 뭐 형태만 다르게 되풀이되는 것처럼 증시 시장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폭락한다고 막 안 좋아 그런 것보다, 이런 거를 상황을 알고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몸으로 기억을 하겠죠.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투자 전략으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기억했다가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?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내 전략을 조금 만드는, 내 방법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활용하는 이제 ETF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는 먼저 이제 전략은 좀 이렇게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투자는 감정이 들어가면 망합니다. 그러니까 더 떨어지겠지, 더 오르겠지, 이거 후회가 돼요.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원칙 기준 딱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이제 후회가 없거든요. 내 스타일,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성향하고 스타일이 있으니까
여러분들의 방법을 만드세요. 제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내 방법을 만들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,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아무 노력이나 생각도 없이 남 따라했다가 망하는 케이스 정말 많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요.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제가 투자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적어놨는데 하나하나씩 좀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. 네, 전제 조건은 투자는 평생 한다. 예.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? 저는 계속 뭐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. 예, 전에 영상에서 나스닥 ETF 10년 이상 성과가 10배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1,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라면 전략과 방법은 좀 달라집니다. 완전히요. 아주 이게 오랜 기간 우리가 할 건데 잠깐 이게 파도 치고 한파가 와도 잠시뿐이에요. 지나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혜롭게 좀 버티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. 조급함하고 좀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씩 좀 알아가면서 내 방법, 전략들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좀 이렇게 견고하게 다져간다.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기간을 좀 오래, 그러니까 계속 오래 할 건데 오래 할 거면 당연히 방법이나 전략도 달라질 것 같아요. 너무 좀 제가 보면은 대부분이 참 거기 많이 좀 갇혀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짧은 기간에 너무 대박 바라는 거,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아마 잘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예, 그렇게 들고요. 자, 일단 첫 번째는 ETF 투자 방법은 뭐냐면 매수는요, 저는 1, 2% 빠졌을 때만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ETF 변동성을 감안해서 제가 정한 거고요.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면 그냥 두세 번 정도 아니면 뭐 세네 번 정도 나눠서 그냥 분할 매수를 합니다. 저는 사실 뭐 이게 만약에 이게 안 올 때도 있어요. 근데 한 0.78, 뭐 상황이 좀 좋을 때는 반, 뭐 그렇게 해서 한 1%, 2% 이게 제가 보니까 ETF에서 그 나스닥하고 미국 테크 ETF에서 이 정도 빠지는 건 많이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, 그냥. 예,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 힘들어요. 예, 어렵습니다. 어려우니까 그 생각 버리시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계속 뭐 나스닥이나 ETF 계속 오르잖아요. 그러면 옛날에 본전 생각나서 살 수가 없어요. 예. 전에 내가 평균 매입 단가가 있는데 계속 올라. 그럼 못 삽니다. 또 주구장창 빠지면요. 도대체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사는 거,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려요. 저 그냥 이렇게 삽니다. 그냥 수익 발생하면 이 구간 딱 진입했다 그냥 사요. 아니면 이 구간 안 왔다 0.7, 0.8달러 그냥 삽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오를 때는 절대 사지 마세요, 여러분. 저는 절대 오를 때 안 삽니다. 뭐 추경매수 그러죠. 오를 때는 그냥 즐기시면 돼요.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매수는 1, 2% 정도 하락할 때만 매수한다.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. 네, 두 번째는 폭락장을 대비한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. 이게 어려운데 경험하셨죠, 여러분?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.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 나스닥이 한 30, 40% 폭락했어요. 이제 아실 거. 이것도 다음번에 또 올 겁니다. 또 풍토병이 왔다. 그냥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, 오케이, 30, 40% 빠질 때는 들어가야지. 이 생각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게 똑같이 올 거거든요. 예전에 대공황 때 한 70% 정도 빠졌죠. 근데 페드나 중앙은행들이 이제 이들도 좀 대응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한 폭락 구간 한 3, 40% 물론 더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요거는 빠질 거라고 감안하시고 이거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좀 현금을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자 자금에서 내 투자 자금이 있겠죠. 투자 자금이 있는데 이게 100%인데 여기서 한 30% 정도는 폭락장을 대비한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나스닥이 뭐 30% 정도 빠질 걸 감안한다. 그럼 마이너스 10%가 빠지면 여유 자금에서 10% 들어가시는 거예요.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. 그리고 만약에 10% 더 빠졌어. 그럼 마이너스 20% 되잖아요. 그럼 있는 자금에 또 10% 더 넣으면 돼. 30% 됐어. 그럼 마지막 자금 10% 더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폭락장을 완전히 폭락장. 이게 평이한 수준 보면 한 나스닥이 10% 빠지는 게 한 3, 4번 정도 제 경험은 그래요. 근데 폭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놔두셨다가 활용을 좀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뭐 아니면 도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. 그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니까. 그냥 저는 빠지면 들어가고 더 빠지면 더 들어가고 이런 원칙을 그렇게 방법 ETF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세 번째는 이제 매도는 언제 하냐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하거나 쉬워요.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? 쉽죠? 저는 전략은 되게 쉬워야 된다고 보거든요. 매도는 언제 하냐면 그냥 돈 필요하면 하시면 돼요. 돈 필요하면 하시거나 해당 투자 대상에 문제가 있을 때만 좀 매도를 합니다. 이게
그 뭐 들어보면 그래요. 10% 20% 정해놓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미국 주식 뭐 양도소득세, 그러니까 연에 250 초과된 부분에서 22% 양도소득세가 있죠. 그거 해서 250 안 되게 파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. 예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거예요. 양도소득세는 제가 보니까 10% 수익 먹는 거 8% 먹는 거예요. 따져보면. 예, 애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. 5천에서 예를 들어 20% 나서 1,000만 원이 됐어요. 그러니까 250 초과분이니까 750에 22% 160만 원 세금이에요.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? 1,000만 원을 원래 먹었는데 160만 원 제하고 840만 원 먹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10% 먹는 거 내가 8% 먹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세금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. 그냥 낼 거 내고 내 자산이 더 늘어나게 수익을 올리는 데 저는 집중하지 거기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돈 있을 때 파시고 해당 투자 대상 그 뭐예요? 예를 들면 저는 미국을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. 만약에 뭐 중국하고 패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을 누가 치고 들어왔다? 저는 그걸로 갈 거예요. 예,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또 미국에 제일 많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나는 좋은 대상에 좀 집중하고 저는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비상자금 투자, 그다음에 뭐 사업자 세금 대비용, 제가 이렇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재테크에서 뭐 재무설계 이런 데서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연간의 비상자금 뭘까요?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경조사가 생기거나 뭐 자동차 보험, 여행 같은 거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대비해서 연간 비상자금은 수시 입출식 계좌, 이게 증권사라면 뭐 CMA가 될 수 있고요. 은행이면 일반 통장이 될 것 같은데 저는 투자 안 해요. 거기다가. 저는 ETF 사지 기간이 1년인데 내가 뭐하러 여기다 넣어놔요. 저는 안 해요. 절대. 저는 적금 10% 정도는 안 합니다. 왜? 그냥 쟤네가 좋은 거 아니까요. 적금 10%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ETF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. 제가. 그래서 이자도 비상자금 뭐 CMA 그게 뭐 낮다는 게 제가 볼 때 엄청 낮죠.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저는 ETF에 담고 1년 동안 내가 성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20, 30% 이상 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영상에 이제 개인분들도 많으신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, 그다음에 소득세, 뭐 거기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면 세금도 만만치가 않죠.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되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매출의 일정 부분이나 이거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ETF로 들어가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저는 그래요.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 메인은 미국 주식이에요. 미국 주식이고 미국 주식인데 다음 추후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ETF는 수입이 생기면 좀 무조건 사고요. 1, 2% 떨어질 때 그때 좀 두세 번 분할 매수 나눠 사고 그래서 저장소로 저는 ETF를 좀 활용을 해요. 그 다음에 연간 비상자금도 저는 ETF로 하고요.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생활비도 저는 그냥 ETF로 넣어놔요. 그랬다가 이번 주에 필요한 거 이렇게 그렇게 쓰기도 해요. 뭐 주 단위는 아닌데 뭐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ETF를 무조건 활용을 합니다. 이게 뭐 가끔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조금 손해 볼 때도 있긴 한데 제가 그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. 아직까지 막 크게 작살난 적은 없고 거의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ETF를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참조하셔서 ETF 투자에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내가 ETF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여러분들께 참조하시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